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주민의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고경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와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희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지만 10여 년의 공직생활을 경험한 저로서는 공직자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면서도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정말 더 발전된 서구가 될 텐데, 그리고 주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1,300여 명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성과가 있길 바라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동네 상권 발전소는 상인과 주민이 체감하는 동네 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3년 처음으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동네 상권 발전소의 공모 추진 과정, 컨소시엄 업체 선정 과정,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이 2024년 국가 예산에 미반영됐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지방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이관돼 2025년에나 예산 편성 가능합니다. 예산 미반영에 따른 서구의 대응 과정과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소상공인 지원 컨트롤 타워를 자처한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총괄하고 4만의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3월 개소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인력 및 사업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 및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외부 외청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인력 관리 방안과 향후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서구청장 김희강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 고경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선 8기가 시작한 지, 출범한 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를 쌓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 시스템을 마련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또 배려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행정, 문화, 생활 등 구정 전반에 기분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들의 만족도와 행복 지수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네 상권 발전소 공모 사업 추진 과정, 그리고 컨소시엄 업체 선정 과정, 또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네 상권 발전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 사업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마다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상업화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상권 세움 프로젝트의 첫 단계입니다. 집행부는 지난 2월 서구 일자리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위원 중 한 분이신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를 통해 동네 상권 발전소 공모 사업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공모 접수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협조 의사를 표명하였고, 또한 우리 구 골목상권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상권의 밀집도, 또 주민의 결속력, 그리고 마을의 비하이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호 일동과 함께 공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로컬 크리에이터를 주관기관으로 기초지자체, 그리고 지역 상인과 주민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공모에 참여할 수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여러 기관을 통해 로컬 크리에이터를 물색하여 현재 수행사를 주관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상권발전소 사업은 필수 사업인 거버넌스 구축, 로컬 아카이빙, 상권 전략 수립과 선택 사업인 리빙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역 상인, 로컬 전문가, 공무원들로 구성된 금빛 상권 로컬 전문가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 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로컬 아카이빙은 기초자료 수집 마무리 단계이며 레트로 감성길 조성, 금빛 포차 운영, 아카이빙 홍보물 제작 등은 상권 전략 수립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지역 주민, 그리고 상인, 주관 기관 등과 역량을 총결집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국가에서 예산의 미반영에 따른 우리 구의 대응 과정과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대응 과정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2024년에 상권 활성화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되었고 1년 후인 2025년부터 지방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동네 상권발전소 사업은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전략과제를 연구, 기획하는 지역 상권 활성화의 첫 번째 단계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산이 이관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기조가 변경된 상황에서 총 사업비 2억 중에 미집행된 1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계속 집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지 또 혈세 낭비가 아닌지에 대한 고민에 직면하게 됐고요. 이에 소관부서에서는 의원님 그리고 주민과 상인대표, 주관기관 등의 이러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공모사업은 지역 상인과 주민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해 온 만큼 당초 취지대로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사업을 예정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은 2024년 지방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이관되어 2025년도부터 예산 편성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방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광주시에서 총액으로 편성하여 통상 계속사업비를 먼저 편성하고 남은 예산으로 신규 사업비를 편성하는 구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중앙정부와 광주시의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연 2025년도에 우리 균특회계로 넘어온 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사실 장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내년에는 지금까지 추진한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아카이빙 사업 등을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또 상권 전략이 수립이 되면 이 계획을 기본으로 정부 각 부처 그리고 광주시의 사업 등과 연계하여 상권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관련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십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의 인력 및 사업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 및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는 소상공인들의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위해 우리 광주권 최초로 올해 3월에 개소를 하였으며 이제 막 운영이 8개월째 접어든 초기 단계로서 내부 인력 2명 그리고 임기제 3명으로 총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골목상권 SNS 서포트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특례 보증과 희망 길라잡이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장사의 신 아카데미, 온라인 비즈니스, 또 골목 상인 멘토링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사의 신 아카데미는 지난 민선 7기 광산구에서 먼저 추진하여 상인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매출 증대의 성과를 거둔 검증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구도 이러한 성공 모델을 발굴 또 확산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카데미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서구 장사의 신 38명을 배출하였으며 이 수료생들은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변 상가, 상인들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 그리고 지역 상권의 경영 활성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로 약속을 하고 또 그렇게 실행해 갈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했고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보편적인 사업과 또 대상별 맞춤형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소상공인 안전 지원망을 촘촘히 구축해 가겠으며 우리 골목이 살아야 서구 경제가 산다라는 간절함을 안고 소상공인의 확실한 행복, 확실한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신 외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인력 관리 방안과 향후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를 포함한 우리 구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 출장 등의 복무는 이미 기구축된 차세대 인사랑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한 복무관리와 함께 소관 과장, 팀장 등이 센터 근무 직원들의 복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역량 강화에 힘쓰겠으며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본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서구가 지향하는 골목 중심의 경제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기 계신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 질문 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구정 질문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답변 기대했는데 원론적인 답변 내용이라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입니다.
네, 답변은 좀 간단 명료하게 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올해 동네 상권 발전소 관련 질문인데요. 예. 참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말도 예. 많고 참 걱정도 많은 사업입니다. 상인과 주민이 체감하는 동네 상권 문제를 해결하고 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작된 사업인 동네 상권 발전소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그간 동네 상권 발전소에 관련된 저희 회의록 내용입니다. 제313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구체성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정리정돈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314회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통보가 왔었고, 그렇지만 금호율동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계셨던 기대라든지 여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 중에 일부라도 하나씩 가져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과 10일 뒤 금호동 상인회 사업 취소 검토 통보하셨습니다. 그리고 27일 안영주 의원실에서 사업 취소 검토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보고하셨습니다. 10월 6일 금호동 상인회, 그로부터 10일 뒤인 금호동 상인회에 사업을 재추진하시겠다고 또다시 통보를 하셨어요. 저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서구청이 사업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업 취소 여부를 최초 어느 부서에서 검토하고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취소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고요.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후속 사업인 상권 활성화 사업이 이제 2024년도 예산에서 없어지고 2025년부터 지특회계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 그래서 사업 그 정부 기조가 변경된 상황에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네, 그 자리에 저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저희가 예. 예를 들어 사업이 취소되면 예. 내년 중기부 사업이라든지 예. 이런 데에 예. 페널티가 있잖아요. 1년 예. 동안 뭐 사업을 예. 그 참여를 못 한다든지 예. 이런 예. 내용 말씀드리면서 예. 이거에 대해 사업 취소 시 예. 반드시 예.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될 것 같다라고 예.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고요. 예.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예. 방금 얘기하신 대로 예. 다시 잘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잘 예. 추진되기를 계속 바라겠습니다. 예. 자, 동네 상권 발전소 지원 사업 안내 사항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국비 예산 미반영으로 내려온 내려온 안내문입니다. 예. 중기부 신규 사업 추진 시 동네 상권 발전소 우대 조건 신설 검토 중이라고 했고요. 예. 이번 신규 사업 개발 중으로 예. 지원 사업 공고 시 동네 상권 발전소 추진 성과에 따른 예. 우대 조건을 예. 신설하겠다라고 예. 했습니다. 예. 검토 중인 하지만 예. 2023년도 예. 동네 상권 발전소 그림을 잘 그려놓으면 예. 향후 다른 공모 사업과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그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함께 그려 나가야 할 동네 상권 발전소 주관 기관은 예. 과연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동네 상권 발전소의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서구 일자리 위원회 중기부 사무관이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센터와 경제과에서 같이 추진하게 된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주관 기관은 어떻게 선정하신 겁니까? 근데 주관 기관은 선정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접 뭐 공모를 하신 건 아니고요. 예. 이 주관 기관을 선택하게 된 이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이렇게 먼저 이렇게 그 구정 질문에 대한 최초 답변에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시에 그 2월 27일 일자리 위원회에서 위원 중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공모 그 접수 기간이 3월 말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밖에 기간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공모 절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관사를 선정하기에는 조금 어떤 시간상 제약이 있었고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우리 지역에 있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소관 부서에서 이렇게 그 좋은 그 로컬 크리에이터를 물색을 했었고, 물색을 하던 과정 중에 현재 수행사를 알게 되었고 거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검토를 한 소관 부서는 예. 경제과의 지원팀일까요? 아니면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일까요? 아니 그 경제과의 소상공인 지원팀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같이 협력을 했습니다. 예. 네, 협력했는데 네, 그거에 대한 네. 보고서는 어느 부서에서 쓰신 거예요? 검토 보고서요. 검토 보고서요? 네, 그러니까 선정을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한 부서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예, 네. 먼저 컨택을 하고 예. 지원팀하고 같이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예. 지원팀에서 컨택을 하고 예. 소상공인 지원센터하고 같이 얘기를 했다든지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는 최초 이 검토한 예. 부서가 어디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 경제과에서 일할 때는 그 어떤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제 관련자들이 모여서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해서 방향을 정하고 결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그리고 그 소상공인 지원팀 함께 논의를 했었고요. 특별히 어디에서 이것을 주관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같이 논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예. 그럼 이거 공모 사업은 어떤 분이 담당하신 거예요? 공모 사업 공문을 쓰셨을 거잖아요. 네. 네, 그건 어느 팀에서 담당을 하신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것은 그 소상공인 지원 센터의 유광현 주무관이 담당자입니다. 예. 네, 어쨌든 그러면 주관 부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네요. 자, 일단 주관 기관을 선택하신 과정이 계속 얘기하시는 대로 구체적인 답변이 없고, 또한 객관적이지 못하고 검토 과정이 좀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공모 계획 신청서 보겠습니다. 공모 예. 신청 계획서 보겠습니다. 주관 기관 더드림 메이커즈. 기관 유형은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쓰여 있습니다. 직원은 8명입니다. 하지만 주요 실정을 보면 2021년도 AI 시작품 제작 지원 사업부터 인공지능, 스마트 서비스 지원 사업 등 IT 쪽 관련 실정만 보입니다. 더드림 메이커스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업종 합성 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제품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너무 많아서요. 광고용 주로 광고용 간판 문구, 목공소 운영 이런들 내용입니다. 청장님 답변서에 특히 이 사업은 로컬 크리에이터 주관 기관으로 기초지자체, 지역 상인과 주민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공모에 참여할 수 있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여러 기관을 통해 로컬 크리에이터를 물색하여 현재 수행사를 주관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라고 로컬 크리에이터만 가능한 것으로 답변도 하시고 그래 보입니다. 하지만 모집 공고문을 보겠습니다. 동네 상권 발전소 컨소시엄, 로컬 크리에이터 등 대학, 비영리 법인, 도시재생 스타트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 신청서입니다. 지원 신청서를 보더라도 기관 유형에 총 5개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대학, 비영리 기관, 일반 기관, 기타. 신청서에 써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입니다.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검증된 대학, 비영리 법인 등을 주관기관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상권 발전소 사업과 관련 유사 실적이 없는 더드림 메이커즈를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관기관이 이 로컬 크리에이터 정의와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김영미 의원님께서 현재 그 주관사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당시에 약 한 달여 정도 공모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그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그리고 또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기관들과 충분히 그 어떤 그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 지원 경영지원센터 그리고 지원팀이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 가급적이면 좋은 로컬을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컬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비영리 법인 등도 검토를 했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예, 지금 아까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원 신청서에 예. 이렇게 5개 예.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컬 예. 크리에이터만 지금 검토하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로컬 크리에이터가 관련된 유사 실적이 없고요. 네, 이게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어쨌든 검토 과정은 굉장히 네, 네.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사업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버넌스 구축 1,100만 원, 로컬 아카이빙 3,800만 원, 상권 전략 수립 3,460만 원, 레트로 감성길 조성 2,000만 원, 포차 운영 4,600만 원, 상품 개발 800만 원, 주간 기간 운영비 3,440만 원입니다. 그동안 주간 기간에서 집행한 지출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상권 기초 조사 및 설문 조사, 상권 디자인 개발, 지역 자원 활용 상품 개발 이외에는 주요 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11월 말까지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한 사업들은 시도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집행하고 사업 결과 보고서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사업이 다소 지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업이 주로 10월과 11월 중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현재 저희가 다소 늦은 만큼 보다 우리 주민들 그리고 수행사 그리고 저희 센터, 저희 경제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서 11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러면 지금 뭐 어쨌든 가장 큰 사업일 것 같은데 예. 포차 운영은 예. 며칠 몇 회 준비되어 있습니까?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 포차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약 4천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걸 조정을 검토하고 있고요. 중소벤처기업과 협의를 해서 검토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한 2회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 중입니다. 예. 지금 10월 중순이 넘었습니다. 제가 날짜를 봤는데요. 네. 오늘이 10월 17일이더라고요. 예, 예. 지금 11월 말까지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예.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부서든 어쨌든 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지출 내역을 살펴보니 원래 계획에 없던 로컬 모임 선진지 견학에 대한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로컬 모임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공모 신청서, 시행 계획서, 사업 예산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업 계획서 총 26페이지 중 싱크탱크 구성은 자율상권조합 등 상권 관계자와 로컬 전문가 TF 등 외부 전문가가 복합적으로 조직을 구성해 단 한 번 거론됩니다. 예. 그러나 8월 30일 선진지 견학으로 버스 임차비 50만 원, 현수막 30만 원, 점심 32만 5천 원, 저녁 29만 원, 다가 약 20만 원, 총 159만 7,500원 지출합니다.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견학 대상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장, 주관기관 대표 포함해 총 9명입니다. 이 내용 경제과하고 상의된 내용이실까요? 국장님 알고 계셨을까요? 시행계획서도 예. 있는 예. 시행계획서에 있는 주요 사업은 손도 못 대고 있으면서 예, 예. 원래 시행계획서에도 없는 예. 이 선진지 견학 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다른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산이 시행 계획서에 없었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는 사업비 그렇게 분야별 사업비 중에서 어느 부분에 제가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현재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사업의 필요성은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그 소관 사업 내용 중에 어느 분야에 포함되는지 혹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계획이 없었는데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계획엔 없었고요. 예산서에는 국내 여비 100만 원,
사업 추진비 50만 원씩 6회 3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싱크탱크 회의 수당으로 48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어디에도 버스 임차비, 현수막비, 식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hin감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지출 계획서를 제가 지출 결의서를 보다 보니 사소하지만 이 수행 기간이 능력을 볼 수 있는 문서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현수막 세금 계산서 금액은 33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출 결의서는 30만 원이고요. 30만 원 지출하셨습니다. 세금 계산서 내용과 다릅니다. 그다음 버스 임차비입니다. 60만 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출은 50만 원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내용이지만 이런 유사한 공모사업 수행 능력을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특히 이런 국고보조 시스템을 통해서 지출 능력이 있는지 또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 부서에서도 제대로 검토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예산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로 250만 원 6개월, 100만 원 7개월, 100만 원 5개월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 내용은 다릅니다. 8월달 인건비가 9월달 나갔는데요. 이거에 대한 실제 지출 내역은 263만 1,838원입니다. 공제 금액이 있고요. 공제 금액은 36만 1,710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9월달 인건비를 보자면요, 또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350만 원 책정에 지출했습니다. 지출 내역서를 보면 공제 내역, 4대 보험 공제 내역 42만 3,200원이 포함된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이 국고보조 시스템에 따르면 이 나라 도움에 이 지출할 때 4대 보험 관련된 지출할 때는요, 관련된 고지서 첨부해서 그 고지서 금액은 기관 통장으로 이체해가지고 지출해야 되고요. 나머지 공제한 금액만 지출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기초적인 내용도 모르고 있는 수행 기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일 처음에 계획한 내용과 전혀 다른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도 안 하고 지금 관리를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 네, 답변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쨌든 국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1억이고요. 구비 1억이고 총 2억 앞으로 지출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2,500밖에 지출하지 않았고요. 이런 지출 내용 보더라도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주관 수행기관에서 다소 미흡하게 회계 처리를 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나라 도움이 그렇게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 그 구청에서는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과 소상공인 지원팀이나 센터에서 그 주관 수행사하고 늘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시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이 수행사에 대한 그 관리 회계 법인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 법인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회계 법인은 예. 마지막에 지출 결의서 한꺼번에 내면 그거에 따른 예. 그 관리 네. 뭐 이거는 미대상 예. 이렇게 지정해 주시는 거고 지금 현재까지 지출하는 과정에서 예. 관리를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부서에서. 그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 국장님, 하나는 네. 그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이 나라 도움이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경제과 소상공인 지원팀이나 센터에서 우리 현재 수행사 그리고 또 저희가 궁금한 것은 회계법인에도 물어보고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계속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국장님 예. 불과 아마 일주일도 안 돼서 제가 받은 자료일 거예요. 예. 제가 미리 받아본 자료가 아니라는 예, 점 예, 다시 예, 한번 예. 생각해 주시고요. 예. 지금 현재까지 관리 감독이 부족해 보이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런 부분에 지출 대해서는 내역은 인정합니다. 당연히 기존 시행 계획서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부서에서 검토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특히 구비가 지금 1억이 내려가야 되는 예.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예. 접근 권한이 없다고 관리를 못하고 계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수행 기관에서 구비 예. 교부 신청서 제출하셨나요? 예, 오전에 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제출했어요? 예. 몇 시에 제출하셨어요?
아까 10시 좀 못 돼서 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아까 10시 이전에 저한테 네. 제가 여쭤봤을 때는 제출이 안 됐다고 했는데요. 네, 근데 의원님 만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우리 경제과장으로 보고가 있었는데 제출이 됐습니다. 예. 네. 이거 나중에 어쨌든 자료는 요청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참 이게 무능력해 보이는 주간 기관하고 관리 감독을 좀 못하는 우리 집행부하고의 문제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계속 어쨌든 잘 진행되고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항상 걱정입니다. 특히 지금 이 공모 사업은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이 2024년 지방 균형 발전 특별 2개로 이관되어 2025년부터 예산 편성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자, 청장님 답변서에 따르면 지역 균형 발전 특별 회계는 강주시에서 총액으로 편성하여 통상 계속 사업비를 먼저 편성하고 남은 예산으로 신규 사업비를 편성하는 구조로 현재 중앙정부와 강주시의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2025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라고 작성해 주셨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는 지역 자율 개정은 상위 단위의 사업 목적만 주어지고 세부적인 운영은 보조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60억 가량 삭감된 240원이 부처에 편성이 돼 있고요. 국회 본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시도별 예산 한도 및 매뉴얼 통보 후 강주시를 통해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좀 전에 답변해 주신 내용으로 2025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하나 부처에서는 이미 이 사업과 포함된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에 240억 원을 일단은 부서에서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현재까지 없고요. 그리고 또한 지특회계와 관련해서 강주시와 협의하고 더 나아가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의해서 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청장님 답변서도 보고 부서 검토 의견을 보면 여전히 이 사업은 잘 추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진 의지가 있는지 여전히 의심이 됩니다. 의문입니다. 그러면 이 지특 예산 이제 뭐 240원 가량은 부처에서 일단은 확보됐고 본예산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강주시와 협의를 해야 될 텐데 답변서 이외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을까요? 지금 아마 우리가 지특 회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또 지역 주민 그리고 국회의원님 그리고 우리 서구의 의원님, 시의원님들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할 때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의 기조 변경이 현재 발표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과도 상의 드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은 국장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특 예산 같은 경우는 확보를 위해 뭐 다양한 방식도 필요하지만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부서에서 지특 예산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특 예산 자율 편성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의 답변이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다음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기사입니다. 소상공인의 전폭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골목 상권 살리기 위해 올해 3월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주요 추진 현황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총 13개 사업에 예산 8억 5,260만 원입니다. 2023년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성과계획서를 보겠습니다. 총 13개 중에 대부분의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골목형 상점가 지적이나 멘토링 사업, 온라인 소통 채널 구축 등은 다소 부진해 보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가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어떤 조치나 뭐 대안 방안이 마련돼 있을까요? 지금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과 그리고 사업 항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저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에서 어떤 성과를 마련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성과에 대해서는 이제 성과를 평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절차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또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또 진행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신문 기사에 따르면 강주 최초로 개소된 서구 소상공인 지원센터 센터장을 주축으로 소상공인과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자리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는 역량도 이제 중요하고요. 당연히 그에 필요한 역량도 중요하고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그 소상공인들을 향한 어떤 열정과 의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마인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그 지원센터장의 경력 사항을 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 청년창업사관학교 센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 경력 사항 중에 지금 현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관련 사항과 가장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사가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 이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민간 기업의 운영을 위탁한 정남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브로커 업체를 통해 돈을 받고 기업을 부정 입학시킨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뭐 자료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내사 종결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 관련해서 신문고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기아가 지적하신 정남 청년창업사관학교 센터장은 중진공 소속 직원,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에는 센터장 직함이 없음이 아니며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의 청년 상업화 교육, 코칭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민간 운영사의 엘사 소속 직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센터장으로 계속 경력 사항에도 표기하고 있고요. 전남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센터장 직함이 없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수행하는 민간 운영사 소속 직원으로 일한 겁니다. 저는 외부에서 채용돼 공공기관에 일하는 직원들은 도덕성과 저는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소상공인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일은 더욱더 저는 객관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장의 경력 사항만으로는 이 세 가지 다 검증하기는 현재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센터장은 4개월 동안 총 43건의 출장을 갔고 그중 17건이 동네 상권 발전소 관련입니다. 그러나 동네 상권 발전소 추진은 여전히 미진합니다. 답변서에 따르면 소관 과장, 팀장 등이 센터 근무 직원들의 복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하나 이런 방식만으로는 직원 관리가 어려워 보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의 객관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 예. 관련돼서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그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제가? 방금 그러니까요. 질문을요? 예. 그런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예. 어떻게 마련돼 있을까요, 부서에? 저희는 그 이제 그 우리 소상공인 경영 지원센터도 이렇게 위탁된 외부 기관이 아니고 공무원 조직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은 당연히 법과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운영하게 돼 있고 또 그런 절차들을 위반하고 이렇게 그런 것이 있었을 때는 또 시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고요.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미흡한 사항들이 다소나마 있었던 것으로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늘 우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늘 다시 한번 소통하고 또 확인하고 개선하면서 시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그 외부에서 지금 어쨌든 외청에서 근무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직원들 관리 방안 또한 예.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예. 어쨌든 뭐 출장을 자주 간다고 해서 예.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예. 지적하는 예. 건 아니고요. 예. 출장 내용 또한 예. 제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출장 내역을 꼭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네.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네. 심지어 뭐 장사의 신 아카데미 관련해서도 출장을 다소 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거 관련해서도 부서에서 네. 계획서 올라오기 전에 출장 계획서 올라오기 전에 부서에서 결제를 하잖아요. 네. 그때 결제할 때도 좀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예. 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청장님, 저희가 첫 번째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작년 출범한 서구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저희가 배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골목이 살아야 서구가 산다는 절박함으로 소상공인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만든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가 정말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